왕의 관상. 사람들은 왕의 얼굴이 뭐 따로 있느냐? 뭐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가 뭐 히트를 쳐서 그런지 몰라도 왕에 대한 관상. 우리나라 이제 왕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조선 이전의 왕들의 초상화는 없습니다. 왕들의 초상화라고 안 그러고 어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진.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의 어진뿐이 없는데, 조선시대에 보면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도, 그 다음에 이제 순종까지 나오면 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7대, 28대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진은 딱 3분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는데, 태조 이성계 어진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 거기 가면 전주 한옥마을 가운데 보면 경기전이 있어요. 경기전 가운데 보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조그만 암자 같은 집이 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기 딱 보면 그거 지금 국보입니다. 국보. 영조 임금의 왕의 어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종의 어진이 남아 있는데, 이건 불에 타서 반쪽밖에 안 남아 있어. 불행히도. 그리고 고종하고 순종은 사진으로 남았는데, 그 사진을 다시 화가가 입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진의 의미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세조의 어진이라기보다 발견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뭐 그것까지 치면 뭐 총 4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왕의 관상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왕의 관상은 이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의 이 어진, 이걸로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어진은 현대 최고의 동양화 산수화 최고인 고음보 돌아가신 김기창 화백이 그랬습니다. 이 왕의 어진은 조선시대에도 당대 최고 화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 최고의 그 동양 화가의 최고는 음보 김기창 화백이신 음보 김기창 화백이 세종대왕의 어진을 그렸는데, 사실은 세종대왕의 어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세종대왕의 어진은 어떻게 해서 그렸느냐? 태조 이방원의 3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위에 임령대군하고 효령대군이 있거든요. 근데 효령대군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 연주하면서 효령대군의 초상화가 발견이 됐죠. 70년대. 그래서 그 효령대군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해가서 음보 김기창 화백님께서 이 10,000원짜리에 들어가는 세종대왕의 어진을 그리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음보 김기창 화백이 동양화만 잘 그렸던 게 아니고 관상학에 대단한 조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참 이렇게 완벽하게 왕의 얼굴 또는 퍼펙트한 복들어온 얼굴을 잘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왕의 관상하면 이 세종대왕의 10,000원짜리 얼굴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얼굴의 외형을 보게 되면 이마 초녀는, 눈과 코 중녀는, 입과 턱 말년은 이렇게 세로로 3등분을 해서 나누게 되는데, 초년 중년 말년이 똑같이 1대1의 비율을 나누는 것을 황금 비율이라서 가장 좋게 보이는데, 세종대왕의 이 어진 10,000원짜리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황금 분할을 이루고 있습니다. 1대1. 그러면서 중년은 가운데 눈과 코 부분이 살짝 길어 보여요. 그래서 얼굴이 미남형처럼 살짝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낀 이런 얼굴 형태, 가장 안정되고
여러 얼굴 중에서 가장 좋은 얼굴 외형이거든요. 이런 얼굴 외형들은 초년 중년 말년이 거의 뭐 순탄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마는 초년운이고 직업운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종대왕 이마 아주 훤하게 잘생기셨어요. 초년운 왕자로 태어났으니 뭐 더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왕이 직업이에요. 최고의 직업이죠. 그리고 눈썹, 세종대왕이 이런 눈썹을 관상 전문 용어로 아마 용미, 용의 눈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용은 왕의 상징입니다. 관상 전문적인 용어로 눈썹을 형제궁이라서 형제복을 보는 곳인데, 이렇게 생겨야지 형제복이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자 중심의 왕이 이어지는데 세종은 세 번째예요. 그러면 세종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태조 이방원이도 형제의 난, 피비린내 나는 형제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세종은 세 번째 태어났지만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의 형들로부터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어, 세종 네가 왕 돼야 돼 하면서 피비린내 나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눈썹 기가 막힌 거죠. 형제복이 있는 최고의 눈썹이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도 막 날라. 세종대왕의 요 눈, 요런 것을 봉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황의 눈이 아니고 봉은 남자고 황은 암컷이고 봉은 수컷이에요. 그래서 봉황 그러면 암수 한 쌍을 얘기하는 거야. 세종은 남자잖으니까 요 눈은 봉의 눈이다. 봉은 용과 마찬가지로 황제, 왕의 상징이죠. 이렇게 가는 듯 길면서 눈꼬리가 짝지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3.3cm, 3.5cm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된다. 눈이 가늘고 길면 길수록 제왕의 상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봉황의 눈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운을 나타내는 전태궁, 눈썹과 눈 사이 전태궁이 굉장히 넓어요. 부동산은 굉장히 좋습니다. 압록강까지 착 해서 여진을 몰아내고 땅을 제일 많이 넓혔지 않습니까? 다음에 코, 세종대왕의 요런 코, 이것을 용비, 용의 코. 용의 코는 들창 코에서 그 코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용은 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런 코를 용비, 황제의 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듯하고 힘있고 탕탕하고 콧구멍이 안 보이면서 일자로 쭉 뻗어내린 이런 코가 재물하고 인연이 있는 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아마도 세종대왕 때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과하게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입을 보게 되면 입술이 위아래가 보기 좋게 굵으면서 입 양끝이 위를 살짝 올라가서 스마일입니다. 이 입은 건강을 상징하게 되고 부부금술, 정력, 그리고 식복, 대인관계 이런 걸 나타내는데, 대인관계 인복 좋았죠. 이 세종대왕 옆으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이때 있었어요. 그리고 뭐 황희정승 같은 분도 세종 때 그 정승 아주 최고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제일 유명한 정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 때 기라성 같은 천재도 있어서 훈민정음도 만들어냈죠. 추국이 뭐 이런 것도 했죠. 뭐 어마어마했었죠, 발명이. 그리고 이제 양악, V라인이 아니면서 양악이 살아있으면서 아래턱까지 부드럽게 곡선을 내면서 아래턱에 힘있게 딱 보기 좋게 뭉쳐져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왕의 간상하고 상통하는 부분이다. 단 여기 옥에 티가 있습니다. 어딜까? 바로 귀입니다. 귀 모양 기가 막히고요. 귓볼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귀의 끝, 귓볼 말고 귀의 천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천륜이 눈썹 위에서 시작이 되는데 눈썹 밑에서 시작이 됐어. 요 부분은 옥의 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운보 김기창 하법께서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이 약주를 참 좋아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 세종의 요 만원짜리 어진을 그리실 때 약주 한 잔 딱 하고 얼큰한 상태에서 요런 옥의 티를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